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시장도 정강 후약의 패턴이 좀 나아지게 되면서 상당히 어려운 그런 구간으로 진입한 상황인데 손실 없이 잘 대응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종목투캅스의 이득호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윤동식입니다. 네, 오늘 시장 코스피 시장은 변동성이 상당히 좀 심했습니다. 오늘 옵션 만기일이었는데 종가의 코스피 지수 올려놓지 않았습니까? 코스닥 시장은 시가 대비 좀 등락이 심했는데 자, 다음 주 시장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 이번 주 시장 같은 경우도 잘 맞춰서 움직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종목투캅스를 시청하신 분들이라면 이번 주에 수익이 좀 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중국의 명절이 다 끝나고 장을 처음으로 시작을 했죠. 시작을 했는데 2.9%의 장을 좀 마감을 한 걸 보면 중국 증시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 방송을 통해서 누차 말씀을 드렸듯이 3,000포인트 이탈해서 2,850포인트까지 갔을 때 지속적인 박스권 구간이 나오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중국 쪽으로 인한 더 이상 리스크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다라고 얘기했는데 여전히 박스권 장세가 나오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국 증시만 놓고 보면 오늘 외국인이 좀 강하게 좀 매수를 했죠. 강력하게 매수해서 다시 한번 전차 군단이 움직이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엊그제죠. 주 초반만 되더라도 이제 TPP 관련돼가지고 이제 자동차 다 죽네 뉴스 굉장히 많이 나오고 수많은 전문가들이 자동차 이제 팔아야 된다 했는데 그 다음날부터 올라갔죠. 그러니까 그런 거 놓고 보면 이제 다시 한번 자동차, 전차 군단이 다시 한번 크게 움직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하더라도 대형주 중심의 종목들이 당분간 조금은 가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도 지금 2019포인트에서 장을 마감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상방으로 조금 더 열려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시간을 통해 가지고 잘 전략을 짜신다고 하면 다음 주에도 안정하게 좀 투자하는 방법, 그리고 투자하는 논리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상당히 동감을 하는 그런 부분이 되어 있고요. 전차 군단의 중요성, 다음 주에도 상당히 좀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하지만 이제 코스닥 지수의 하락적인 부분들, 그것이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를 중심으로 해서 하락이 좀 나올 것이다라고 일단 이번 주부터 내내 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이었는데, 자, 어제 오늘 상당히 좀 불안한 모습으로 움직여줬던 코스닥 지수인데요. 자, 글쎄요, 일단 다음 주가 이제 상당히 좀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21선 부근까지 좀 내려오는 그런 상황에서 현재 구간 일단 무너지게 된다면 상당히 지금 힘들어질 수 있는 코스닥 장세이기 때문에 누차 좀 말씀 좀 드리지만 현재 구간에서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에 대해서 끌고 갈 것인지 한 번쯤은 포트 변경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 고민 오늘도 저희 종목투캅스와 함께 힘든 길 함께 헤쳐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프로그램 참여하시는 방법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자, 서울번호 02-3153-2611번부터 2번까지 문자는 013-3366-0110번으로 지금 빠르게 연락 주셔서 연휴 편안하게 보내실 수 있는 시원한 상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바로 문자 상담 받아보겠습니다. 5999번님, 현대백화점 13만 8천원에 비중 20%, 13만 5,500원에 오늘 장을 마감했죠. 분당 쪽에 이제 현대백화점이 드디어 오픈을 했었는데, 저는 아직 가보진 못했습니다만은 굉장히 좋다고 하네요. 그리고 지금 일일 매출 기준으로 2위, 그러니까 오픈 기념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 리스트 2위로 지금 꼽힐 정도로 매출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패턴이 보이고 있는데, 결국은 주가는 그것을 좀 반영을 못하고 고점 16만원 대비해서 쭉 좀 밀려가지고 13만원 초반까지 밀렸다가 좀 움직이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결론부터 좀 말씀드리면요. 제가 생각에 이 종목 시세를 한번 줄 것 같긴 합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한국판 블랙 프라이데이죠. 한국판 블랙 프라이데이로 인해가지고 백화점 매출이 좀 증가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에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시세 한번 줘서 14만 5천원까지는 한번 가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1차적인 목표가로 잡으시고요. 그때 오면 다시 한번 문의 주시는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851번님 메디톡스 47만원에 비중 40%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메이톡스뿐만 아니라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가 다 하락이 좀 나와주는 그런 상황이었죠. 자, 하지만 메이톡스 오늘 어느 정도 저점 지지가 나와주게 되면서 다음 주 이제 상당히 중요한 그런 구간에 좀 들어왔다라고 좀 봐야겠습니다. 자, 이 구간에서 저점 지지 나오게 된다면은 다시 한번 슈팅 구간으로 좀 진입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 좀 드렸었죠. 메이톡스가 바이오 쪽에서 메이톡스가 못 올라가게 되면 전체적인 섹터들도 못 올라가게 될 확률이 좀 높다라고 할 만큼 좋은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때문에 자, 이번에 배당도 하죠. 배당 주당 600원 상당히 높은 그런 배당률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적에는 연말까지는 조금 더 여유 있게 투자하시는 방법이 현명한 그런 상황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해서 매수가 47만 원대 일단 뭐 손실 중이긴 합니다만은 충분히 가격 메리트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홀딩 가점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47만 원대까지는 1차적인 홀딩 가점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로보스타 봐야 되는데 컴퓨터가 또 갑자기 또 안 되네요. 예, 잠시만요. 제가 다시 좀 로그인을 하고 있으니까 좀 볼게요. 예, 로보스타 7678번님 14,000원에 비중 20% 가지고 계신 분인데, 예, 로보스타 종목 맞죠? 예, 최근 들어가지고 주가 급등해가지고 5,000원 대비해가지고 14,900원까지 주가가 좀 급등을 했었는데 오늘 종가가 12,400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매매 동향을 놓고 보더라도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뚜렷한 주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뭐 반영하듯이 외국인 같은 경우는 뭐 왔다 갔다 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시가총액이 워낙 뭐 1,000억도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큰 의미를 안 두고 외인과 기관이 방향성을 안 잡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매출 놓고 보더라도 매출에 큰 변화세 없고 오히려 감소세죠. 뭐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뭐 비슷한 숫자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은 뉴스를 가지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움직이고 있지 않나라고 뭐 정리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놓고 보고 이 종목을 트레이드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현재가 14,000원에 거래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하방으로 눕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드네요. 현실적으로 지금 놓고 보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현재 12,400원에 거래되고 있는데 12,000원 선은 한 번 더 무너지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 이 종목이 12,000원이 무너져가지고 11,700원, 800원 요 라인이 온다고 하면 그때 다시 한번 문의를 주시면 뭐 물을 타셔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정리를 하셔야 되는지 코멘트를 다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옵트론텍입니다. 다음은 옵트론텍 4,780원에 비중 20% 되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옵트론텍 이번에 흑자 전환을 했죠. 오늘 흑자 전환을 하게 되면서 오늘 같은 경우는 6% 정도 상승이 좀 나온 그런 상황이었는데 자, 바닥권에서 돌리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흑자 전환한 상황, 광학렌즈, 이미지 센서 등을 생산하는 그런 기업이 되겠는데 자, 최근에 이제 상당히 좀 중요해진 그런 구간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일봉 차트를 상위를 보더라도 지난번에 계속적으로 맞고 떨어지고 했던 가격들이 자, 보시면은 5,900원대입니다. 5,900원대. 자, 5,900원대 5월 달부터 계속적으로 6,080원, 5,900원, 5,900원, 5,590원 계속적으로 6,000원대에 대한 저항 라인에 있어서 상당히 지금 두터워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 이번 상승 구간에서는 다시 한번 6,000원대까지의 어떤 상승세 반드시 나와주면서 돌파가 나와줘야 새로운 그런 레벨업 구간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해서 일단은 1차 목표가 6,000원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6,000원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6,000원대 돌파한다라고 했을 때는 다시 한번 연락 주셔갖고 조금 더 홀딩 가능한지 여부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동서 41,000원에 전화번호 6486번님 비중 40%. 오늘 동서 34,150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죠. 동서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좀 상담을 해드렸었는데 그때 상담해드렸을 때 단가가 제가 보기에는 기억을 뭐 얼핏 하기에는 120선 위에서 움직였던 걸로 기억이 나고 있는데 뭐 죄송한 말씀인데 그때 말씀드렸죠. 하방으로 더 밀릴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는데 최근 들어가지고 동서 같은 경우도 뭐 공매도에 전형적으로 당하고 있는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7월 달만 놓고 보더라도 이제 대차잔고가 50만 주였는데 최근 들어서 대차잔고가 460만 주까지 증가되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고요. 공매도 수량 같은 경우도 점차적으로 증가되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종목 더 빠질 것 같습니다. 더 빠질 것 같고요. 일단은 일봉상으로 200일봉선을 좀 지지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약간은 못하지 않겠는가, 힘겹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종목 현재 가지고 계시다고 하면 조금 더 죄송한 말씀인데 32,000원까지 하방으로 좀 열어두시는 게 좋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요. 32,000원이 온다고 하면 그때 다시 한번 재문의하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6432번님 LG전자 55,550원에 비중 40% 되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LG전자뿐만 아니라 이제 전기전자 업종들 최근에 이제 많이 올라온 그런 상황이었죠. 바닥권에서 SK하이닉스도 그렇고 거의 비슷한 패턴인 것 같습니다. 저점을 한번 최저가를 신저가를 한번 찍고서 계속적으로 전저점을 높이면서 지금 상승 구간으로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 자, 일단은 차트만 좀 놓고 보더라도 상당히 아직까지는 추가적인 상승 가능해 보입니다. 일단은 29일 날 실적 발표가 좀 예상이 되는
되는, 실적 발표가 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자, 중요한 것은 그 전까지의 상승세가 열려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51,000원대, 51,000원대까지는 홀딩하신 전략이, 현명한 그런 방법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해서, 일단 LG전자, 55,000원대신데, 최대한 평균 단가를 좀 낮추셔갖고, 4만원대 구간으로 좀 낮추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4만원대 후반대로 낮추신다고 했을 때는, 일단은 5만원대로 진입한다라고 했을 때는, 수익 실현도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영역대로 접어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홀딩 가점 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자, 1차 목표가 51,000원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5553번님, 가온미디어 11,840원에 비중 30%, 오늘 종가가 11,100원이네요. 뭐 3분기 같은 경우 놓고 보면 실적이 어느 정도 시장 컨센서스 대비해가지고 좀 하회가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매출액 기준으로 놓고 보면 880억, 영업이익 한 45억 정도 나올 거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뭐 시장에서 그렇게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죠. 매출과 영업이익은 꾸준히 좀 증가되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4분기 같은 경우는 3분기보다 좀 좋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차트를 놓고 본다고 하면 주가 3분기가 좀 실적이 안 좋을 거라는 우려 때문에 주가 15,000원대부터 뭐 9,000원, 9,900원, 만원 뭐 근처까지 하반까지 주가가 밀려내려온 상황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반등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제 반등이 좀 나올 것 같고요. 지금 현재 11,840원에 이 종목 보유하고 계시다고 하면 무난히 갈 것 같아요. 무난히 갈 것 같으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 1차적인 목표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2,000원 잡아드릴 테니까 12,000원대 오면 다시 한번 재문의해 보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12447번님, CJ ENM 81,000원에 비중 20%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CJENM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해드렸던 그런 기업이었죠. 일단은 60일선 이탈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지속적인 홀딩 관점으로 보자라고 좀 말씀 좀 드렸던 그런 종목인데, 자, 일단 지금 상담 신청을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어제 이제 7% 급락이 나왔죠. 7% 급락 나온 이후에 오늘 같은 경우에 한 2.5%까지 밀렸던 그런 모습들. 자, 조금 아쉬운 게 아래 꼬리가 좀 나왔으면 좀 어떻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그런 상황입니다만은 60일선에 걸쳐 있는 그런 상황에서 변동성 확대 구간으로 좀 진입을 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뭐 전기전자 업종 같은 경우에는 바닥권에서 지금 바닥 구간에서 바닥을 다지면서 올라가고 있는 추세가 지금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지만은 나머지 업종들 기타 상승 구간에 있는 종목들은 지금 구간 상당히 애매하게 지금 걸쳐 있는 상황의 종목들이 섹터와 종목들이 상당히 많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 일단 CJENM 60일선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해서 밴드 81,000원대 매수가죠. 81,000원대 매수하신 가격이신데 81,000원대가 이탈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홀딩 관점 좀 보도록 하시고요. 자, 일단은 81,000원대 지지를 좀 한다라고 했을 때는 다시 한번 9만원대에 대한 시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9만원, 89,000원에서 9만원대에서는 일단은 수익 실현하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 전략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에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유진기업 네. 5,270원에 20%요. 아, 수익 중이시네요. 네. 뭐 한 20-30% 정도 수익 구간이신데 일단 축하드리고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제가 생각에는 조금 더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론을 말씀드리면 7,000원까지는 갈 것 같아요. 무난하게. 네. 7,000원 올라가면 7,000원 위에서부터는 야금야금 이제 조금씩 정리하세요. 네. 그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뭐 이유를 네. 찾아보면 결국은 그 리모델링 관련해서 건축 쪽 분양 시장이 호조인과 동시에 이제 시멘트랑 레미콘 주들이 좀 움직이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뭐 유진기업 같은 경우는 레미콘 업계 1위고 최근 들어가지고 매출도 증가되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으니까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미 수익 구간인데 제가 생각에는 이 종목 7,200원까지는 가요. 그러니까 뭐 시간이 되신다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시면 7,100원에 항상 걸어 놓으세요, 그냥. 네. 예, 그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예, 고맙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서울 반도체요. 서울 반도체요. 네네. 매수가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16,400원에 20%입니다. 매수가가 16,400원이요. 네네. 비중이 20%요. 네네. 언제 매수하신 가격이시죠? 어제요. 어제요. 네네. 어제 상승할 때 따라잡으신 건가요? 예예.
목표가를 얼마나 잡으셨었어요? 한 18,000원까지 가지 않을까 생각했는데요. 18,000원까지요? 어떤 점이 네. 많이 궁금하세요? 지금 이게 계속 제가 지금 잘못 산 건지 아니면 계속 갈 건지 이게 궁금하거든요. 그러세요? 예. 일단은, 주식 투자하신 지 오래 되셨나요? 많이 안 됐습니다. 한 1년 조금 넘었습니다. 1년 정도 되셨어요? 네네. 자, 일단은, 제가 서울반도체, 이 시간을 통해서 계속 이제 말씀을 좀 드렸던 그런 부분이 있었죠. 하반기에는 어느 정도 상승 구간으로 진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일단은, 지속적인 홀딩 관점으로 좀 말씀드렸던 그런 종목이었는데, 자, 일단 어제 이제 급등이 좀 나왔었죠. 16% 정도 급등이 좀 나오면서, 어제 이제 상당히 이제 기관들이 많이 매수를 했는데, 그동안에 이제 바닥권에서, 그러니까 14,000원에서 15,000원까지 매집한 세력들이 기관들입니다. 자, 기관들인데 오늘 일단 밀릴 때 기관 매도세가 좀 나와준 그런 모습들. 자, 중요한 것은 3분기 실적이, 그러니까 하반기 실적이 상당히 지금 양호하게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 상승 구간으로 지금 진입을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적에는 다음 주 있죠? 네. 다음 주부터는 어느 정도 흔들릴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조금은 일단은 네. 지금 바닥권에서부터 지금 거의 지금 25% 정도 올라왔어요. 예. 그러니까 8월부터 9월부터만 놓고 보더라도 지금 거의 한 23%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씩은 차익 실현 구간으로 들어온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자, 중요한 것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좀 본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내가 이 종목을 갖고 한번 승부를 보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했을 때는 지금 구간에서 흔들리지 않고 일단은 홀딩 구간으로 홀딩 구간으로 생각을 하시고 일단 조정 시에는 조금은 추가 매수 좀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해서 일단은 18,000원대 있죠. 보신 가격대. 네네. 18,000원대까지는 한번 열려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장기적 관점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급하게 올라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바닥권에서 뽑아 올렸던 장대 항봉이기 때문에 그 장대 항봉에 대한 물량들을 희석시킬 수 있는 상황, 시간들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적에는 시간을 좀 열어두시고 매매를 하시는 전략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자, 해서 그럼 예. 그럼 한 6개월 정도, 한 3개월 정도 가겠습니까? 일단 실적 발표 나올 때까지 한번 홀딩해 보세요. 10월에서 11월 정도의 실적 발표가 나오니까 일단은 그때까지는 홀딩해 보시는 전략을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너무 높게 따라잡으셨어요. 그건 현실인 것 같아요. 너무 높게 따라잡으셔갖고 제가 만약에 시청자님이라면 매수가 오잖아요. 네네. 매수가 오면 매수가의 정리라고 다시 재매수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럴까, 예. 그게 현실적으로 맞는 부분인데 그게 대응이 안 된다고 한다면은 차라리 중장기적 관점에서 봐서 조금 롱런의 관점에서 실적 발표 나올 때까지 보고 18,000원대까지는 홀딩하시는 전략으로 좀 추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아스트요. 매입 단가랑 비중 좀 알려주실래요? 26,000원에 30% 조금 넘어요. 현재가가 29,300원이니까 뭐 12%, 13% 정도 수익 구간이시네요. 예, 근데 몇 번 수익 실현할 수 있었는데 워낙 다들 좋다고 그래가지고 안 팔고 계속 가지고 있었는데 요새 계속 내리네요. 어떤 게 좋나요? 어떻게 해야 될지 싶어가지고 사람한테 좀 하려고요. 아스트 같은 경우 놓고 보면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보잉 쪽이나 민간 항공사들이 증산한다고 그래가지고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쪽 매출이 증가된다고 해서. 그리고 뭐 3분기에 흑자,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해서 3분기에 흑자 전환한다고 그래가지고 주가가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는 뭐 적자였죠. 41억 적자, 30억 적자였는데 1분기 2억, 2분기 5억, 3분기 같은 경우는 뭐 열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주가가 12,000원 대비해가지고 37,600원까지, 그러니까 3달 사이에 200% 이상이 증가된 상황이에요. 그때도 못 팔았어요. 좀 정리를 하셨어야 되는데 조금 안타깝긴 하고요. 만약에 문의를 주셨다고 하면 저희가 코멘트를 좀 해드렸을 건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것 같긴 하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요 종목 조금 더 밀릴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밀려가지고 매입가 근처를 한번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도 선에서는, 그러니까 뭐 오늘 거래량을 놓고 보더라도 오늘 거래량이 36만 주 터졌는데 기관과 외인이 뭐 양매도가 나왔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래 꼬리가 좀 달아놓은 걸 보면 다음 주에는 그래도 급락적인 부분이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음 주 초에. 그러니까 다음 주 초에 만약 이 종목이 뭐 조금씩 올라가고 3만 원 근처가 온다고 하면요. 예. 수익 실현하시고요. 예. 수익 실현하신 다음에 제가 생각에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한 26,000원, 7,000원 요 라인 다시 한번 올 것 같아요. 요 정도 선. 그럼 요때 다시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그러면 벌써 비중이 10%가 늘어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렇게 전략을 짜시고요. 만약에 그렇게 단기적으로 대응을 못 하시겠다, 그럼 뭐 가져가세요.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거니까. 연말까지 가면 좀 나아질 것 같습니까? 글쎄요, 지금 이거 연말까지 가져간다고 해도 정고점인 37,000원은 저는 못 갈 것 같아요. 네. 저는 못 갈 것 같으니까 뭐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나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KG 이니식스요. 예, 매수가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21,400원요. 21,400원에. 예, 비중 20%요. 예, 어떤 게 많이 궁금하세요? 계속 뭐, 요즘 며칠간에 내리고 가길래, 예.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전화를 한번 해봤습니다. 어떻게 하셔야 될지 몰라갖고 전화 주신 거죠? 일단은 KG이니스가 지금, 오늘도 이제 4% 급락, 어제도 이제 4% 정도 좀 하락이 좀 나온 패턴이었는데, 자, 일단 지금 상당히 중요한 구간인 것 같아요. 지금 저점 지지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이 기로에 서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일단 결론적으로 좀 말씀 좀 드리면은, 기관들이 오늘, 최근에 지금 매도세가 많이 나와주고 있죠? 예. 기관들의 매도세가 좀 많이 나와주고 있는데, 지금 구간에서, 17,700원대, 17,700원대에 대한 지지가 확실하게 좀 나와줘야 됩니다. 이 라인을 지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월봉상을 좀 보더라도 상당히 지금 하락 구간의 갭이 상당히 열려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반드시 다음 주에는 그 구간을 진입을 반드시 좀 해야 된다, 지지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해서 밴드를 좀 설정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밴드를 설정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1차적인 지지 밴드 17,000원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다음 주에 시장이 조금 반등이 좀 나와서 이 정도 매수가 부근까지 온다라고 했을 때는 일단은 매수가 정리를 좀 하셔갖고 지금 트렌드에 맞는 종목으로 갈아타시는 전략으로 그 부분이 좀 좋으실 것 같아요. 일단 뭐 최근에 인터넷 은행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움직였던 상황들이지만은 그것이 이제 단발성으로 움직이게 되면서 계속적인 실망 매물이 쏟아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적에는 일단은 매수가 부근에서는 정리를 하셨다가 지금 트렌드에 맞는 종목으로 교체하시는 전략으로 추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예, 효성 ITX. 네. 예, 이거 18,900원에 20% 가지고 있거든요. 네네. 예, 그런데 어제 좀 많이 올라가는데 좀 팔려다가 한 5% 정도는 팔았어요. 네네. 어제 매도를 하고, 네. 오늘 그냥 갑자기 많이 그렇게 빠지는 바람에 그냥 어떻게 될까 하고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근데 인터넷, 은행 뭐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오늘 뭐 또 기사가 이상한 게 또 지금 보니까 떴더라고요. 국정감사 말씀하시는 거죠? 예. 지금 인터넷 은행이 이제 3파전이 됐죠. 다음 카카오, KT, 네네. 인터파크 3파전이 됐는데, 이제 뭐 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이거를 승낙해 준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허락해 준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누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뭐 얘기가 많죠. 다음 카카오, 뭐 KT 같은 경우도, 효성 같은 경우도 뭐 해외 원정 도박설과 관련돼가지고 문제가 많은 상황이고요. 네. 효성 ITX 같은 경우는 이제 대주주가 누구였지 이름이요? 조현준 사장이 가지고 있는데 이제 지분을 67% 갖고 있잖아요. 네. 그럼 거의 뭐 개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만약에
KT가 인터넷 은행이 될 경우는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얘기하는데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간단한 것 같아요. KT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KT가 되기를 원하는 것 같고요. 뭐 다음 카카오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다음 카카오 되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국감이 이제 끝났죠. 내일부로. 그리고 19대 뭐 국감이 끝났는데 더 이상은 요런 이제 얘기가 안 나올 것 같긴 해요. 안 나올 것 같으니까 하락폭이 좀 진정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국정감사에서 뭐 모르겠습니다. 기업 이렇게 뭐 얘기해가지고 큰 의미가 있는가 싶기도 한데 18,900원에 이 종목 가지고 계시다고 하면요. 예, 제가 생각에는 이 단발적인 악재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하락했다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생각에는 이 종목은 그러니까 옆으로 좀 기다가 좀 조금씩 내려올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종목이 지금 18,250원에 거래되고 있는데 제가 생각에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8,000원을 깰 것 같거든요. 아,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수익 구간이라고 하면 저는 일단은 매도 사인을 차트만 놓고 본다고 하면 일단 매도 사인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드리고 싶다가 다시 17,000원 초반 오면 다시 재매수하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게 만약 가능하다고 하시면요. 월요일 날 이 종목이 큰 이변이 없이 움직인다고 하면 뭐 지금 현재가 근처에서 좀 정리를 하셨다가 하루 이틀 사이에 17,000원이 올 건 아니에요. 제가 뭐 점쟁이가 아닌 이상은 월요일 날 17,000원 옵니다. 이렇게 맞출 수는 없잖아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조금씩 흘러갖고 17,000원 초반대 오면 지금 가격대보다 한 1,000원 정도 차이 나니까 한 5, 6% 정도 되잖아요. 네. 그때 다시 한번 재매수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재료가 결국은 살아있으니까요. 네, 12월 초까지는 가져가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예, 이걸 조금 그냥 놔두고는 어느 정도 가면 그게 좀 거기까지는 올 수 있나요? 좀 기간을 좀 한 달 정도. 12월이 오려면 한 두세 달 정도 남았죠. 10월, 11월, 12월, 뭐 이제 12월 초에 발표니까 한 두 달 남은 것 같네요. 아, 네. 예. 그러니까 한 두 달 정도 가져가신다고 하면 뭐 기회는 한번 올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그렇게 자꾸 매매해 주세요. 네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세요. 네,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예, 너무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일항약품인데요. 예, 예. 그거 뭐를 타가 될란가, 언제쯤 타가 싶어갖고 문의 매수가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가 66,000원이고요. 예. 비중은 25%입니다. 25%요? 네네. 추가 매수가 가능하신지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궁금하신 거죠? 네네. 결론적으로 좀 말씀 좀 드리면은 관망 포지션 조금 더 취하셔야 될 것 같아요. 관망 포지션.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다음 주 이제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제약바이오 섹터 전반적으로 다 보면은 지지라인에 지금 상당히 지금 아슬아슬하게 걸쳐 있는 그런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한미약품을 포함해서 뭐 오늘 뭐 일항약품도 마찬가지고 되겠지만은 일단은 지금 고점 대비 많이 내려왔잖아요. 네네. 고점 대비 많이 내려온 상황이지만 기술적 반등이 크게 안 나오는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이냐면은 재료가 크게 없는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지금 실적도 재료인데 일항약품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자 중요한 것은 어제 이제 7% 급락이 나왔죠. 예예. 어제 7% 급락이 나왔는데 오늘 그 추가적인 하락이 안 나오고 어느 정도 저점을 잡아주는 모습들이 그나마 좀 다행이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 다음 주에 다음 주에 하락 구간으로 진입이 안 돼서 다시 한번 되돌림 파동이 좀 나와준다라고 했을 때는 일항약품 조금 더 53,000원대 구간까지는 일단은 상승 포지션으로 들어올 확률이 있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53,000원대 가더라도 추가적인 급등을 보장할 수가 없어요.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보장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관망 포지션을 좀 취하시고요. 네. 다음 주 정도나 돼갖고 다음 주 후반 정도 있죠? 네. 다음 주 후반 정도나 돼갖고 다시 한번 연락을 좀 주시는 전략으로 포지션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이고 저는 어쩌든지 팬이거든요. 아, 예, 고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네, 의하든지 선호하세요.
네, 다음 문자 받아보겠습니다. 8378번님, 푸른기술 9,400원에 비중 40%. 점상을 계속 달리네요. 연일 상한가를 달리고 있는 종목인데, 10월 2일 날도 29%, 10월 3일, 5일 날도 29%, 10월 6일 날도 30%, 오늘도 29%. 오늘 종가가 16,000원이네요. 9,400원에 매수하셨다고 하면 대단하게 굉장히 수익 구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최근 뉴스를 찾아보니까 뭐 주가 급등 특별한 이유 없다라고 회사에서 뭐 제시를 했죠. 회사에서 뭐 얘기를 했었는데, 예, 무슨 얘기가 도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푸른기술과 관련된 얘기를 좀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뭐 제가 워낙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긴 한데,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다음 주 정도에는 이 종목 격리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체적으로 차트를 놓고 봐도 이제는 조금씩을 좀 수익 실현해야 되는 타이밍이 오지 않겠는가라고 본지표나 보조지표나 다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9,400원에 가지고 계시다고 하면요. 월요일날 다음 주 시작할 때 만약에 상한가 간다. 그러면 저라면 20% 정리하고 나머지 물량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0121번님, 어버브 반도체 8,430원에 비중 50%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어버브 반도체 드디어 6,000원대 왔네요. 6,000원대. 지난번에도 설명드릴 때 6,000원대까지는 일단 간다. 라고 좀 말씀 좀 드렸는데 드디어 6,000원대 왔습니다. 자, 일단 오늘 이제 7% 정도 상승이 나와서 6,300원대까지 올라온 그런 모습들. 자, 일단은 매수가가 지금 보유하신 분은 매수가가 8,300원대, 8,400원대로 일단은 조금 오랫동안 보유하신 분이 아니신가라고 좀 생각이 드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최근에 이제 사물인터넷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실적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주가 가격적인 메리트로 주가 상승이 나왔던 그런 상황이 되겠지만은 일단은 4,400원대부터 6,300원대까지 올라왔으니까 단기적으로는 지금 한 30% 넘게 지금 급등이 나왔던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자, 지금 구간부터는 서서히 차익 실현 구간으로 진입을 할 수 있다. 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해서 일단은 지금 구간에서 추가적인 슈팅이 좀 나와준다고 했을 때 6,600원까지는 정고점, 6,600원까지는 상승 구간 열려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지만은 자, 지금 구간부터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구간부터 그러니까 보유하고 계신 분이 지금 8,000원대니까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 만약에 4,000원대나 5,000원대 사셨으면은 6,600원대 매도를 하시는 게 맞겠지만은 일단 8,000원대 사셨기 때문에 6,000원권에서 계속적으로 움직여줘야 됩니다. 박스권에 갇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면서 옆으로 기는 그런 모습들 에너지 응집하는 패턴에 나와주면서 한 번쯤 슈팅에 나와주는 그런 패턴이 일단은 전형적인 박스권 돌파형이다라고 좀 보시는 게 맞기 때문에 자, 일단 실적 양호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홀딩 관점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 종목 7,000원대로 한번 진입을 했을 때 다시 한번 연락 주셔갖고 추가 매수 관점 한번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3633번님, 파라다이스 24,500원에 비중 10%.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뭐 과거에 문제가 많았던 종목이죠. 6월달 뭐 메르스 관련돼서 뭐 안 좋다. 그리고 중국 공안에게 파라다이스 GKL 직원이 억류됐다. 뭐 뉴스 많아가지고 주가 32,000원대 대비해서 18,950원까지 급락이 나왔는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2만원 무너지면 무조건적인 매수하라 라고 뭐 과감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반영을 하듯이 주가 18,950원 바닥 다지고 쭉쭉쭉쭉 올라가지고 23,000 얼마죠? 23,650원까지 찍고 오늘 종가가 22,250원인데 결론 말씀드리면 이 종목 조금 더 가져가시면 더 수익 볼 수 있으니까 매도하지 마시고요. 이 종목 22,250원에 있을 종목은 아닙니다. 제가 파라다이스랑 GKL을 같이 뭐 강원랜드까지 분석을 해드리면서 가장 탑픽은 GKL로 보셔라. 그리고 두 번째 파라다이스 갖고 있으면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도 늦가을까지 가져가시면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는데 1차적인 목표가 이 종목 지금 매입 단가인 24,500원 잡아야 될 테니까 24,500원 오면 그때 다시 한번 재문의하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2991번님 유비벨럭스 15,450원에 비중 40%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유비벨럭스 최근에 들어서 스마트 카드에 대한 어떤 로열티에 대한 부분들,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서 주가 상승 좀 나왔던 그런 모습이 되겠죠. 자, 13,000, 그러니까 만원대부터 4월달부터 만원대부터 2만원대까지 거의 더블 정도 주가의 상승폭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그 이후에 차익 실현이 좀 나왔죠. 차익 실현이 나온 이후에 눌림목 구간에서 다시 한번 이제 상승 구간으로 진입한 상황인데, 자, 제가 봤을 적에는 눌림목 구간 이후는 다시 한번 주가의 매물을 어떤 거나 털어내는 습성을 가진 그런 구간으로 지금 진입을 했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5,000원대 매수가 아주 좋습니다. 일단은 2만원대 가깝게 붙이면 붙일수록 매도 강도를 좀 높이셔갖고 수익 실현 관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하나마이크론이고요. 네. 9,200원에 50%예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그래서 너무 좀 떨어져가지고 뭐 어떻게 좀 중장기적으로 볼 때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궁금해가지고요. 제가 반도체 사이클 같은 경우 잘 좀 설명을 해드리면서, 예, 반도체 쪽도 수익을 좀 잘 많이 내드렸는데, 좀 안타까운 것 같긴 하고요. 예, 주가가 뭐 12,000원 대비해가지고 5,600원, 뭐 반토막 이상이 났네요. 반토막 이상 났다가 주가가 최근 반등 나와가지고 뭐 7,000원대, 그러니까 일봉상으로 60일선에서 어리버리 뭐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는 패턴 보이고 있는데, 9,200원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결론 말씀드리면. 네, 지금 그러니까 6,990원이니까 7,000원이나 잡고 9,000원이라고 하면 한 30% 정도 차이가 나는 상황인데, 제가 생각에는 지금 9,000원을 생각하기보다는, 예, 조금 더 시간을 사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9,000원 온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조금씩,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뭐 쉽게 쉬운 예로 말씀을 드릴게요. SK 하이닉스 쉬운 예로 말씀드리면 4만원, 5만원 박스권 있다가 무너져가지고 3만원 초반까지 갔었잖아요. 근데 35,000원 무너지면 매수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33,000원 갔다가 다시 37,000원 뚫고 위로 올라오고 있는 패턴 보이고 있잖아요. 근데 결국은 이유는 PC 수요와 관련이 있거든요. 램 수요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염려를 뭐 이렇게 적응을 시켜가지고 본다고 하면, 제가 생각에는 이 종목 1차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1차 목표가가 한 7,800원, 900원 라인 잡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늦가을 정도 되면 이 종목 7,800원, 900원 선은 가 있을 것 같아요.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걱정하지 마시고, 뭐 손절 하시겠다, 뭐 이런 거 바닥, 그러니까 뭐 주가 많이 내릴 때 잘 참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손절 뭐 하겠다. 지금 7,000원에서 조금 아쉽지만 30% 손절 보고 손절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생각에는 7,800원까지 무난히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7,800원에 다시 한번 문의 주셔가지고 더 갈 수 있는지 그때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좀 그렇게 방향성 잡고 매매해 주세요. 네. 네,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오이즈 게임즈요. 네오이즈 게임즈요? 매수가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2만원에 30%요. 2만원에 30%요? 어떤 게 많이 궁금하세요? 근데 그게 뭐 2만원 접근해 가다가는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그 몇 개월 됐는데, 그 동안에 2만원 더 올라가기도 했었는데, 그 어떻게 기다리다 보면 금방 떨어져가지고 실미라고 그래서, 지금, 좀 오르는 척 하다가는 또 떨어지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결론적으로 좀 말씀 좀 드리면요. 그만큼 네. 2만원대에 대한 저항 구간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 종목을 한번 매매를 했었는데, 2만원대 저항이 상당히 두터운 것 같아서 바로 이제 매도를 한번 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지금 전저점이 지금 17,150원이죠? 예. 이 라인 구간에서 일단은 저점을 유지하면서 지금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지만은 실적적인 부분들 그리고 하반기 신작 게임에 대한 부분들이 이 네오이즈 게임즈는 어느 정도 주가의 방향성을 갈릴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일단 제가 봤을 적에는 웹보드 게임 규제에 대한 부분, 완화에 대한 부분들도 어느 정도 주가의 상승 구간 상승 어떤 그런 재료로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전저점 구간이 확실하게 지금 지지가 나와줄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판단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자, 이번에 이제 코스닥 시장이 만약에 반등광으로 다시 한번 이제 접어든다라고 했을 때는, 이 종목 다시 한번, 18,000원대 시도가 나와줄 그런 상황이 되겠지만은, 코스닥 시장 조금 더 어려워질 수 있는 구간으로 진입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네오이즈 게임즈 조금 더 하락폭이 열려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요, 예. 일단은 지금 매수가가 2만원대시잖아요. 예. 17,150원 전저점 있죠? 예. 이 전저점이 어떤 전저점이냐면은, 2014년도 있죠? 예. 2014년도에, 7월 달에 전저점이에요. 예. 그러니까 2014년도에 17,150원을 터치를 하고 26,000원까지 상승했던 그런 과거가 있기 때문에 이 네. 쌍바닥 구간이 정확하게 지지가 나와줘야 어느 정도 주가의, 그 하방 경직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해서 밴드를 좀 정확하게 좀 체크를 하고 대응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네. 17,150원이 이탈한다고 하면은 일단 50%는 좀 손절을 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50%는 남겨두시고 17,000 아래에서요? 17,150원. 예. 17,150원이 이탈된다라고 하면은 반절 정도는 손절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연락을 주세요. 그래서 그 손절할 물량을 다시 한번 매수를 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는 16,500원이나 뭐 그쯤 매수. 16,500원이요? 네, 다시 매수를 한다면. 아니요. 17,500원에 일단은 17,150원 있죠? 예. 17,150원을 손절가로 일단 잡으시는데, 예. 이탈을 했다가 다시 한번 빠르게 올라올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50%만 정리를 하시고, 밴드가 일단 그 정도 되니까, 예. 50%만 정리를 하시고, 일단은 정리하시고 나서 바로 연락을 주세요. 예. 바로 연락을 주셔갖고, 다시 그거를 재매수할지에 대한 부분들, 아니면 다 손절할지에 대한 부분 한번 고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 아시겠죠? 네네네. 예. 근데 이게 전화가 잘 안 잡혀가지고 그게 힘들더라고요. 아, 그게 많이 힘드세요? 다음에 한번, 저희가 이제 보고 있을 테니까요. 다음에 한번 연락을 좀 주시면, 그때 반드시 한번 다시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습니다. 예, 어떤 정보 가지고 계세요? 현대건설. 네. 예. 매입단가 52,000원인데 좀 가격이 높습니다. 얼마요? 52,000원.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50%인데. 50%요? 저희 방송 자주 시청하시나요? 자주는 못하고 지금 가끔 좀 보는데 시간이 안 돼가지고. 제가 그걸 여쭤본 이유가 저도 그렇고 이드코멘터님도 그렇고 현대건설에 대해서 뭐 수익을 좀 잘 안겨드릴 수 있게 코멘트를 좀 많이 해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매입단가가 굉장히 높네요. 52,000원이면. 예,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것 같고요. 다만 최근에 이제 바닥을 다졌죠. 3만원대 바닥을 다지면서 주가 조금 뭐 쌍봉 구간에 진입되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주가가 6만원대 대비해서 3만원까지 밀어버린 주체는 결국은 기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관이 매수를 안 해도 됩니다. 팔지만 않으면 돼요. 기관은 그냥 기관이 매도를 안 하는 날은 주가가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결국은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제가 좀 뭐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느 나라인가 잘 생각이 안 납니다. 그 해외 쪽에 정유공장 투자한 게 돈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계약금과 중도금 받아가지고 뭐 짓다 보니까 한 80% 정도는 받았는데 한 20% 정도를 못 받은 걸로 기억나고 있는데 그게 아마 뭐 못 받지 않겠는가라고 정리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주가 하방으로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은 저유가 때문에 못 받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유가 진정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중동 쪽이니까 유가 올라가면 잔금 줄 거예요 아마. 그럼 준다고 하면 오히려 주가 상방으로 가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만 원래 선순환이 돌아야 됩니다. 원래 시멘트 찌고 그러니까 시멘트 회사들 오르고 그리고 건자재주 관련된 좀 오르면 그 다음엔 자연적으로 건설 쪽이 올라야 되는데 건설이 못 오르고 있죠 최근 들어서. 그냥 못 오르는 이유는 결국은 수급으로 못 오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대건설 더 가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지금 이 종목 36,000원에 있을 종목은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기술적으로 놓고 보면 37,000원이 단기적인 맥점이긴 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단기적으로는 37,000원을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2, 3개월 정도 가져가신다고 하면 이 종목은 4만원 위에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2, 3개월 동안 기관이 계속 매도한다. 그럼 4만원 못 갑니다. 제가 말씀드린 전제는 그러니까 당연한 얘기인데 기관이 매도해도 외인이 매수하면 가겠죠. 근데 요거는 외인이 매수해도 안 가요. 기관이 매도를 안 해야 가는 종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기관의 매도세가 진정되는 거 눈여겨보시고 한 2개월 가져가신다고 생각하면 4만원 선 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때 다시 한번 문의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땀님께 수고 많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SK 네트워크요. SK 네트워크요? 매수가격 네.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7,010원에 예. 20%. 20%요? 네네. 매수를 언제 하셨어요? 어저께. 어저께요? 네. 아, 매수 타이밍 굉장히 잘 잡으셨네요? 네. 어떤 게 많이 궁금하세요? 이제 좀 돌아서 좀 얼마까지 갈 수 있을런지. 어떻게 해요? 얼마까지 가면. 얼마까지 갈 수 있는지 그게 네네. 궁금하신 거죠? 네. 기간은 어느 정도나 보세요? 투자 기간. 장기로 보세요? 아니면 단기로 보세요? 바닥에 가서 장기로 좀 볼까 싶은데. 장기로 보시고 싶으신 거예요? 예, 장기로 많이 올라가면 좀 팔았다 또 저가에 다시 사면 안 돼요. 일단은 제가 봤을 적에는요, 너무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보다는 일단 트레이딩 전략, 그러니까, 매도가가 나오면 일단 매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 뭐 저점 재매수 하셔도 되고 트레이딩 전략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얼마 정도 그럼 매도하면 되겠습니까? 예, 일단 SK 네트워크스가 지금 바닥권에서 올라왔죠. 6,200원대부터 지금 올라왔으니까 거의 지금 17%, 16% 정도 올라온 상황이에요. 바닥권 대비. 네네. 근데 보통 20% 이상 나오면은 바닥권 대비 20%에서 30% 정도 나오게 되면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6,000원대 산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그죠? 네네. 예, 분명히 있을 건데 이때 산 사람들에 대한 차익 실현 물량이 반드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 말씀 좀 드린 거고요. 결국에는 이제 면세점 사업 관련된 이슈가 있는 그런 상황에서 재료가 있는 상황에서 일단은 열려있는 그런 상황에서, 추세가 지금 상승 추세로 돌아섰기 때문에, 제가 봤을 적에는, 1차적인 밴드를 좀 설정해 드릴게요. 네. 자, 1차적인 밴드, 8,000원대까지 홀딩하신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8,000원요? 예. 8,000원대까지는, 일단은 좀 진폭은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121선이 지금 뭐 바로 눈앞에 지금 저항이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지만은, 이 121선이 우하향되는 그런 패턴이기 때문에, 저항이 지지로 전환이 될 때, 그때 어느 정도 주가에 대한 레벨업 구간으로 변질될 수 있다. 자, 결국에는 이제 지금 구간부터는 변동성 확대 구간입니다. 상승과 하락이 지속적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 구간에 흔들리지 마시고 일단은 조금 더 중장기적 관점에서 8,000원대까지는 홀딩해 보시는 전략으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정보 가지고 계세요? 지난번에 한 번 했는데, 일신바이오. 네. 30%입니다. 3,700원이었는데, 3,500원을 좀 내렸는데. 네. 한번 좀 봐주십시오. 일신바이오요? 예, 예. 현재가 2,725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예. 냉동 동결 건조기가 뭔지 아세요, 혹시? 잘 모르는데요. 그냥 뭐 쉽게 말하면 냉장고라고 보시면 돼요. 예. 네, 그러니까 냉동실이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말하면. 예, 예. 그러니까 재대를 보관하고 이런 냉동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가지고 주가 너무 많이 올랐죠. 뭐 500원짜리 종목이었는데 5,000원까지 주가가 급등을 했으니까 너무 많이 오른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주가 하방으로 밀렸는데 주가가 과연 10배가 오를 정도의 매출이 10배가 증가가 됐나? 그건 아니죠.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주가 하방으로 밀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상반기 66억이면 작년 대비해서 큰 차이 없어요. 예,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죄송한 말씀인데 요 정도 조금 더 내릴 것 같아요. 네, 조금 더 내릴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2,500원까지는 열어두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예. 그러니까 긍정적인 말씀보다는 약간 조금 개인이 좀 힘들지 않겠나 생각이 드니까요. 예, 예. 장기적인 성장성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신바이오의 그 제품 자체가 제가 판단하기에는요. 예. 그렇게 좋은 제품이라고는 저는 생각은 안 해요. 예. 그러니까 누구는 뭐 삼성전자가 좋다고 제품이 좋다고 하고 누구는 안 좋다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생각엔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조금은 밀릴 것 같아요. 밀릴 것 같은데 일신바이오 같은 경우가 뭐가 유명하냐면 주식 배당해주기로 굉장히 유명해요. 연말에 배당으로. 예. 현금 배당 안 하고 주식 배당하기로 굉장히 유명한 기업이거든요. 예, 예. 그렇다고 하면 주식 배당 할 때 꼭 가더라고요. 막 상한가가 이렇게 가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놓고 본다고 하면 연말에 주식 배당 해줄 가능성이 높아요. 예, 예. 그러면 10월이나 11월에 또 뭐 배당주들 움직일 가능성 높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방 2,500원 보시고 연말까지 가져간다고 하면 배당과 관련된 재료 살아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자꾸 매매해주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2069번님, 바이오메드 18만원에 비중 20% 되는 정보가 되겠습니다. 자, 바이오메드도 마찬가지의 경우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뭐 매수가가 지금 최고가 부근에서 18만원대 매수를 하셨는데, 일단은 뭐 9만원대까지 홀딩을 하셨으니까 상당히 지금 힘드실 걸로 좀 예상이 됩니다. 힘드실 걸로 좀 예상이 되는데, 일단, 아까 앞에서도 좀 말씀 좀 드렸지만은 제약바이오 섹터 지금 상당히 중요한 구간입니다. 이 바이오메드도 지금 거의 지금 지지 라인에 거의 지금 정확하게 근접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적에는 일단은 지금 구간에서 결정하는 것보다는 다음 주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는 것이 현명한 그런 방법이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일단은 홀딩 가점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다음 주 초반 초중반권에 다시 한번 상담해 주신 전략으로 포인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도
정강, 후약 패턴이 좀 나아지게 되면서 오늘 시가에 따라잡으시는 분들은 또 물리는 구간이 됐습니다. 자, 그만큼 그동안 강조된 어떤 변동성이 상당히 좀 심한 구간으로 어떤 그런 접어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 다음 주부터는 항시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셔서 다음 주 손실 없는 투자 기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글로벌 경제 채널 서울경제TV